아버님, 이 주사 한 대면 편히 가실 수 있어요. 저는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한밤중 제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와 함께 손에 주사기를 든 며느리의 차가운 미소를 괜찮아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노안으로 돌아가신 거라고 하면 되니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50년간 키워온 이 병원에서 제 며느리 손에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런데 이 모든 악몽은 단 2주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2024년 11월 1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진수병원 설립 50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이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중요한 날 앞에서는 가슴이 두근거리더군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72살 노인의 얼굴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름 가득한 이마, 성성한 백발, 약간 굽은 허리 많이 늙었구나. 옷장에서 10년 전에 맞춘 정장을 꺼냈습니다. 조금 헐렁했지만 괜찮았어요. 오늘만큼은 제가 주인공이니까요. 50년이라 정말 긴 세월이었어. 넥타이를 매며 저는 5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1974년 서울 변두리 판잣집 골목 의사 가운도 없이 낡은 청진기 하나 달랑 들고 시작했던 무료 진료소 비가 새는 천장 아래서 밤을 새워 환자를 돌보던 날들. 선생님, 우리 애 좀 살려주세요. 돈 한 푼 없는 어머니들이 제 앞에 무릎 꿇던 그 순간들. 저는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환자를 살리다 보니 어느새 50년이 흘렀고 작은 진료소는 연 매출 500억 원의 종합병원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자랑스럽다. 내가 살린 생명들이 지금도 어딘가에서 살아 숨쉬고 있으니까. 아침 8시 병원 로비에 도착하니 이미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진수병원 설립 50주년 기념식, 새로운 50년을 향하여.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꽃다발을 나르고 의자를 배치하고 음향시설을 점검하고 젊은 간호사 한 명이 저를 스쳐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보호자 계세요? 저는 멍하니 그 간호사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라고 불린 건 처음이 아닙니다. 요즘 젊은 직원들은 저를 몰라요. 하지만 오늘은 좀 달랐습니다. 내가 이 병원을 만든 사람인데, 저는 노진수라고 합니다. 오늘 행사 참석하러 왔어요. 간호사가 명단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노진수. 계시네요. 그런데 할아버지, 여기 일반 내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VIP석은 3층 대강당이고 할아버지는 1층 대기실로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일반 내빈 50년 전 이 병원을 세운 사람이 일반 내빈입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를 따라 1층 구석에 있는 작은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아들 노경민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꼭 성공시켜야 해. 이사들한테 좋은 인상 심어줘야. 다음 달 매각 건도 순조롭게 진행되니까. 매각? 무슨 매각을 말하는 거지? 저는 복도 모퉁이에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보, 걱정 마. 오늘 행사 끝나면 아버님 요양병원 계약도 끝나잖아. 일단 모셔만 놓으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며느리 한서윤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그래도 아버지가 좀 안쓰럽긴 해. 평생을 이 병원을 위해 사셨는데. 여보, 지금 그런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야. 아버님은 이미 70이 넘으셨어. 언제까지 붙들고 있을 거야? 우리도 우리 인생 살아야지.
알았어. 당신 말대로 하자. 요양병원? 내가? 이게 무슨 소리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분명 내가 잘못 들은 거야. 경민이가 그럴 리 없어. 대기실에 도착했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창문도 없고 낡은 의자 몇 개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벽 한쪽에는 청소 도구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마치 창고 같았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9시 행사 시작까지 1시간 남았습니다. 여기서 기다리라는 건가? 50주년 행사 주인공이 30분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리며 며느리 한서윤이 들어왔습니다. 완벽하게 세팅된 헤어스타일, 샤넬 트위드 재킷, 에르메스 버킨백. 그녀는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버님, 여기 계셨네요? 제가 한참 찾았잖아요. 하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오늘 옷이 좀 오래된 것 같은데요? 제가 새 정장 준비해 드렸는데 왜 안 입으셨어요? 저는 제 낡은 정장을 내려다봤습니다. 아, 이게 10년 전에 맞춘 건데 괜찮아. 오늘 같은 날은 이 옷이 더 의미가 있어서. 에휴.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귀에 입을 바짝 갖다 댔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도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오늘 행사에 중요한 투자자분들 많이 오세요. 근데 아버님이 너무 늙어 보이시면 병원 이미지에 안 좋거든요. 늙어 보인다. 제가 만든 병원의 이미지에 제가 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버님, 요즘 자꾸 같은 말씀 반복하시잖아요. 50년 전에는 마리아 하시면서 사람들이 좀 불편해해요. 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내가 혹시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요즘 나이 드시면 치매 증상이 올 수도 있다고 하던데. 치매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며느리, 나는. 아, 그리고 아버님, 오늘 행사 때 단상에는 안 올라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신 객석 맨 뒤에 좋은 자리 마련해 드렸어요. 거기서 편하게 구경하세요. 단상에 올라가지 말라고. 50주년 행사에서 설립자가. 며느리가 제 어깨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아버님, 이해하시죠? 다 병원을 위해서예요. 아버님도 병원이 잘 되길 바라시잖아요. 며느리가 나가고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벽에 기댄 채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내가 50년간 일군 결과인가? 오전 10시 방송으로 안내가 나왔습니다. 진수병원 설립 50주년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대강당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대강당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화려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대강당 문 앞에 섰습니다. 안쪽에는 수백 개의 의자가 빼곡히 놓여 있었고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단상 위에는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노경민 원장 취임 10주년 기념 50주년 행사가 아니라 경민이 취임 기념식이었어? 안내 직원이 저를 맨 뒤 구석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기둥 뒤라 단상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았습니다.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오늘은 진수병원에 빛나는 10년을 이끌어 오신 노경민 원장님의 업적을 기리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10년 50년이 아니라 10년입니다. 단상 위로 아들 경민이가 올라갔습니다. 명품 수트를 입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그 옆에는 며느리 서윤이 서 있었습니다. 완벽한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병원을 맡은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병원은 3배 성장했고
이제 강남 최고의 병원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서 나는 소리는 너무 작아서 웅장한 박수 소리에 묻혔습니다. 이 모든 것은 혼자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아내 서윤이와 훌륭한 의료진 여러분의 헌신 덕분입니다. 나에 대한 언급은 없네. 1시간 동안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그 누구도 설립자 노진수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저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행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복통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 끝 남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볼일을 보고 나오려는데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서윤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나야 행사 잘 끝났어. 다음 주? 그래, 다음 주면. 요양병원 자리 나온대. 일단 모셔만 놓으면 돼. 저는 화장실 문을 조금만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며느리가 핸드폰을 들고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치매 진단서? 그거야 쉽지. 우리 병원 정신과 과장님이. 네 사람이거든. 진단서 한 장이면 끝나는 거야. 돈? 걱정 마. 병원 부지만 팔면 최소 300억은 나와. 그럼 우리 반반 나눠 갖는 거지. 뭐 부지를 판다고? 늙으니? 에이, 그 양반. 이제 기력도 없고 뭐든 잘 잊어버리셔. 아무것도 모를 거야. 걱정 말라니까. 그래. 민호야, 다음 주에 봐. 사랑해. 민호 장민호 10년 전 우리 병원에 의료기기 납품하던 그 영업이사. 며느리가 전화를 끊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화장실 안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이게 진짜야? 내 며느리가 날 요양병원에 쳐넣고 병원을 팔아넘기려고?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72살 노인의 얼굴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 눈빛이 아직은 아니야. 이 늙은이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줘야겠어. 저는 주머니에서 낡은 청진기를 꺼냈습니다. 50년 전 첫 진료 때부터 목에 걸고 다녔던, 바로 그건 녹슬고 오래됐지만 여전히 심장 소리를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청진기. 저는 그것을 꽉 쥐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다. 이 늙은 사자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보여줄 시간이야. 어젯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며느리의 그 전화 통화를 계속해서 되새겼습니다. 요양병원 자리 나온데 치매 진단서 한 장이면 끝나는 거야. 늙은이는 아무것도 모를 거야. 새벽 5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자서인지 눈밑이 푸석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정신 차려. 지금부터가 진짜야.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병원장 시절 매일 들고 다니던 그 가방 먼지를 털고 열쇠로 자물쇠를 돌렸습니다. 끼익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위에 있던 파일을 꺼냈습니다. 진수병원 재단 토지 및 건물 소유권 신탁계약서. 10년 전 아들에게 병원을 물려줄 때 작성한 계약서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여기 있어. 구조 사망 작은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위탁자 노진수는 언제든지 신탁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 즉시 모든 권리는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제가 직접 넣은 조항이었습니다. 당시 변호사가 물었었죠. 원장님, 이 조항은 왜 넣으시는 겁니까? 아드님을 못 믿으시는 겁니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만약을 대비해서요.
혹시 모르잖아요. 그때는 정말 혹시 모를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혹시가 진짜로 왔네. 오전 9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서윤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님, 주무셨어요? 오늘 시간 좀 있으세요? 응, 있어. 무슨 일인데? 아버님, 건강검진 날짜 잡았거든요. 오늘 오전 11시에 병원으로 오시면 돼요. 제가 전부 예약해 놨어요. 건강검진? 난 작년에도 했는데. 아버님, 나이 드시면 1년에 2번은 해야 해요. 특히 정신과 검진도 같이 받으시는 게 좋대요.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시작됐구나. 치매 진단받게 하려고 알았어. 11시에 갈게. 네. 아버님 3층 정신건강의학과로 오시면 돼요. 제가 먼저 가서 대기하고 있을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수정 기획실장 마이너스 개인 연락처. 이수정 15년 전 제가 그녀의 아버지 목숨을 살렸습니다. 말기 폐암 사기 다른 병원에서 모두 포기했던 환자. 저는 밤을 새워 12시간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수술 후 이수정은 제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원장님,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할 시간이야. 저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원장님이십니까? 수정 씨, 나야.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해? 네, 원장님 무슨 일이세요? 수정 씨,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원장님, 무슨 일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젯밤 들었던 전화 통화 내용, 며느리가 저를 요양병원에 보내려는 계획, 병원 부지를 팔아넘기려는 음모, 모든 것을 원장님, 그게 정말입니까? 부원장님과 이사님이 내 귀로 직접 들었어. 확실해 원장님, 제가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어디 계세요? 아니야, 수정 씨 서두르면 안 돼. 천천히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해. 오전 10시 50분. 저는 병원 3층 정신건강의학과 앞에 섰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하얀 벽, 소독약 냄새, 멀리서 들려오는 기계음 50년간 수없이 걸었던 이 복도가 오늘은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여기가 내 무덤이 될 뻔했구나. 대기실 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 서윤이 활짝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그녀는 제 팔을 잡고 의자로 안내했습니다. 부드러운 손길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손에 담긴 차가운 계산을 아버님 잠깐만 기다리시면 김 교수님 나오실 거예요. 우리 병원 정신과 과장님이시거든요. 아주 실력 좋으신 분이에요. 고마워. 며느리 A 당연한 거 하는 건데. 모료 가족이잖아요, 가족. 이 입으로 그런 말을 하네. 10분 뒤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남자 의사가 나왔습니다. 노진수 어르신? 들어오세요. 며느리가 제 등을 살짝 밀었습니다. 아버님, 들어가세요. 저는 여기서 기다릴게요. 진료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앉으세요. 오늘 건강검진 받으러 오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요즘 불편한 증상 있으세요? 아니요, 특별히 아픈 곳은 없어요. 그렇군요. 그럼 몇 가지 간단한 질문 드릴게요. 편하게 대답해 주세요. 의사가 질문지를 꺼냈습니다. 오늘이 몇 월 몇일인지 아세요? 11월 2일입니다. 지금 계신 곳이 어딘지 아세요? 진수병원 3층 정신건강의학과입니다.
아침 식사로 뭘 드셨어요? 현미밥에 된장찌개, 김치, 계란 반숙 하나요. 100에서 70 빼면 93, 86, 79, 72, 65 질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30분간 저는 모든 질문에 완벽하게 답했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어르신, 검사 결과는 정상이네요. 인지 기능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하지만 가족분 말씀으로는 집에서 자주 같은 말씀을 반복하신다고 하던데요. 글쎄요, 제가 그런 적이 있나요? 그리고 최근에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신다고도 들었는데요. 그런 적 없는데. 어르신, 초기 치매 환자분들은 본인이 증상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분들이 더 정확하게 아시는 경우가 많아요. 의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 동의서에 사인만 해주시면.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치매 정밀 검사 및 진단 동의서, 법정 대리인, 지정 동의서, 이걸 사인하면 끝이야. 내 모든 권리가 사라지는 거야.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의사가 기대에 찬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교수님, 혹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교수님은 의사 맞죠? 네. 그럼요, 저는 정신과 전문의입니다. 그럼 히포크라테스 선서 아시죠? 의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환자에게 해가 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으며 맞죠? 네, 근데 교수님, 멀쩡한 사람한테 치매 진단을 내리는 건 환자에게 해가 되는 일 아닌가요? 의사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어르신, 그게 무슨 저 노진수입니다. 이 병원 설립한 노진수, 40년 전 교수님 같은 후배 의사들 가르쳤던 그 노진수요. 의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원장님? 제가 치매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교수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30분간 검사했으니까 원장님, 저는 그냥 누가 시켰어요? 며느리? 아들? 의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사님께서 꼭 진단서를 써달라고 그렇군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교수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교수님 의사 가운에 달린 그 배지, 진수병원 배지 맞죠? 네, 그 배지 부끄럽지 않으세요? 의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대기실에 며느리가 긴장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아버님, 벌써 끝나셨어요? 진단은 어떻게 나왔어요? 정상이라던데, 네. 며느리, 나 멀쩡해 치매 아니야.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하지만 아버님, 혹시 모르니까 다음 주에 다른 병원에서도 한 번 더 필요 없어.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며느리, 나 늙었어도 바보는 아니야. 며느리의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뒤에서 며느리가 급히 전화를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일이 꼬였어. 아버님이 뭔가 눈치채신 것 같아.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로비를 지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제 낡은 소나타 옆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이수정 실장이었습니다. 원장님, 수정이 저를 보더니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원장님, 제가 조사 시작했습니다. 병원 회계 기록 전부 확인 중이에요. 고마워, 수정 씨. 그런데 원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지금 원장님 입장이 너무 위험한 것 같아서 저는 수정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난 아직 죽지 않았어.
오히려 이제부터야 진짜 싸움은.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40년 전 첫 진료소 앞에서 찍은 사진. 젊은 제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청진기가 들려 있었죠. 바로 지금 제 옆에 놓인 그 청진기. 저는 사진 속 제 모습에게 말했습니다. 그때의 나 아직 여기 있어. 지금부터 증명할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수정이었습니다. 원장님, 찾았습니다. 뭘? 지난 3년간 부원장님 명의로 빠져나간 돈. 총 47억 원입니다.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도요. 시작됐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정 씨, 내일 아침 일찍 만나자.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야. 새벽 6시. 저는 이수정 실장과 병원 근처 24시간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이른 시간인데도 카페는 비어 있었습니다. 가장 구석 자리에 앉았죠. 수정이 두꺼운 파일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원장님, 이거 보셔야 합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은행 거래 내역서가 빼곡히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부원장님 명의로 총 47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명목은 전부 의료기기 구매 대금이에요. 의료기기? 네, 그런데 원장님, 이상한 건 실제로 그 기기들이 병원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가짜 계약서로 돈을 빼돌린 거구나. 돈은 어디로 갔어? 여기요. 수정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허준 메디칼 솔루션 마이너스 대표이사 장민호. 고맙다. 정말 고마워. 그럼 이제부터 우리의 반격을 시작하자.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철수가 제 차를 운전해 줬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철수가 말했습니다. 원장님, 제가 오늘 밤은 원장님 집 앞에서 차 안에서 자겠습니다. 그럴 것 없어, 철수 씨. 집에 가서 쉬어. 안 됩니다. 혹시 모릅니다. 저들이 오늘 밤에라도 뭔가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철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맙네, 철수 씨. 그럼 잠깐만 들어왔다가 차라도 한 잔 마시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이제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 하지만 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수정이, 철수, 그리고 나. 우리 셋이 함께라면 이길 수 있어.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노진수 원장님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십니까? 저는 15년 전에 원장님께 목숨을 구한 사람입니다. 15년 전? 누구시죠?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원장님 조심하십시오. 무슨 원장님을 해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한테서 돈을 받았습니다. 원장님을 사고로 위장해서 다치게 하라고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당신은? 하지만 저는 안 할 겁니다. 15년 전 원장님께서 제 아버지를 살려주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은인을 해칠 수 있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원장님, 다른 사람을 보낼 겁니다. 조심하십시오. 절대로 혼자 다니지 마시고 밤에는 외출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힘내십시오. 나쁜 사람들은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15년 전에 내가 살린 환자. 누구였지?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아직도 날 기억하고 지켜주려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거실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박철수가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지키기 위해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당신 보고 있죠? 아직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생겼어요. 지난 3일간 저는 집 밖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박철수가 교대로 집 앞을 지켰고 이수정이 매일 음식을 가져다 줬습니다. 마치 감옥 같았지만 안전했습니다. 그날 오전 10시 수정이 급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르신, 문 열어주세요. 문을 열자 수정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르신, 큰일입니다. 메디컬 캐피탈과 계약이 내일 금요일 오후 2시로 확정됐어요. 내일? 네. 제가 방금 병원 법무팀한테서 확인했어요. 계약서에 어르신 대리인으로 부원장님 이름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내일. 하루밖에 안 남았어. 법적으로 가능해? 내 동의 없이? 원래는 안 됩니다. 하지만 어르신, 이거 보세요. 수정이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법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 제 이름 옆에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위조된 서류예요. 어르신 도장을 누군가 위조해서 찍은 거예요. 언제? 2주 전이요. 어르신이 병원 설립 50주년 행사 다녀온 다음 날이요. 그때 내가 집에 혼자 있을 때. 그럼 지금 법적으로 경민이가 내 대리인이란 말이야? 서류상으로는. 네. 그래서 내일 계약이 가능한 겁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단 하루밖에 없어. 그때 박철수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원장님, 방금 이사님한테서 전화 왔습니다. 무슨 전화? 원장님을 내일 계약 자리에 모시겠다고요. 오후 1시에 댁으로 차를 보내겠대요. 날 데려간다고? 왜 날 데려가려는 거지? 아마 형식상 어르신이 자리에 계셔야 계약이 정당해 보이니까요. 마치 어르신이 동의하신 것처럼 보이게요. 그럼 나를 이용하겠다는 거네. 네. 그리고 어르신, 더 위험한 건 뭔데? 계약이 끝나면 저들이 어르신을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약 후에 나를 제거할 수도 있다. 시간이 없어.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어떻게요? 수정 씨, 우리가 모은 증거 전부 정리해서 검찰에 고발장 제출 준비해. 알겠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검찰 조사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 일주일은. 알아. 그래서 내가 직접 움직일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서재로 내려갔습니다. 오래된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서류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진수병원 재단 토지 및 건물 소유권 원본, 신탁계약 해지 통보서 공증필, 10년 전 제가 만약을 대비해서 준비해둔 문서였습니다. 이걸 쓸 날이 정말 올 줄은. 저는 서류를 들고 거실로 올라갔습니다. 수정과 철수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병원 소유권 원본이야. 그리고 신탁계약 해지 통보서. 해지 통보서요? 응. 이걸 법원에 제출하면 병원 소유권이 즉시 나한테 돌아와. 경민이는 아무 권한도 없어지는 거지. 그럼 내일 계약은 무효가 돼. 소유주가 아닌 사람이 체결한 계약이니까. 수정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르신, 천재세요. 아니야. 그냥 준비성이 좋았을 뿐이지. 하지만 제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이걸 쓰면 경민이와는 정말 끝이야. 수정 씨, 이 서류 들고 지금 당장 법원 가. 긴급 접수해. 네, 알겠습니다. 철수 씨는 검찰청 가서 고발장 제출해. 우리가 모은 증거 전부 첨부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나는 경민이를 만나러 갈 거야. 어르신, 위험합니다. 괜찮아. 마지막으로 내 아들과 이야기해야 해. 저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6층 원장실 앞에 섰습니다. 문에는 금색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원장 노경민. 한때는 자랑스러웠던 이름. 이제는 낯설기만 했습니다. 마지막이야. 정말 마지막 기회야, 경민아.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민이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경민아, 아버지, 여기 왜 오셨어요? 집에서 쉬셔야죠. 경민아, 앉자. 우리 이야기 좀 하자. 경민이가 불안한 얼굴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그 앞에 앉았습니다. 경민아, 아빠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뭐요? 병원 매각건. 내가 정말로 원한 거야? 경민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빠는 다 알고 있어. 47억 원 횡령도, 서윤이가 장민호랑 바람 피우는 것도, 병원을 300억에 팔려는 것도. 경민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경민아, 아빠가 치매 걸렸다고 생각했어?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이라고? 아닙니다. 경민아,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정말로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이야? 경민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경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버지처럼 될 수 없어요. 무슨 소리야? 아버지는 훌륭한 의사셨어요. 환자를 살리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그런데 저는 아니에요. 경민아, 저는 의사로서 재능이 없어요. 아버지, 수술할 때마다 떨려요. 환자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일까봐 두려워요. 그랬구나. 넌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래서 차라리 병원을 팔고 싶었어요. 이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도 경민아, 이런 식으로는 안 되는 거야. 알아요. 알아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경민이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근데 아버지, 이미 늦었어요. 서윤이가 모든 걸 계획했어요. 저는 그냥 따라간 거라고. 네. 경민아, 넌 내 아들이야. 하지만 넌 이제 48살 어른이야. 자기 선택에 책임을 져야지. 경민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되죠? 내일 계약 취소해. 하지만 서윤이는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넌 내 선택을 해. 그때 원장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며느리 서윤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님, 여기 웬일이세요? 서윤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여보,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서윤아, 설마 아버님께서 이상한 말씀하신 거 아니죠? 이상한 말씀이라니, 며느리. 아버님, 요즘 많이 헷갈리시잖아요. 병원 매각건은 아버님도 동의하셨어요. 기억 안 나세요? 나는 동의한 적 없어. 아버님, 여기 보세요. 서윤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 도장이 찍힌 동의서였습니다. 여기 아버님 도장 있잖아요. 2주 전에 직접 찍으셨어요. 그건 위조야. 위조라뇨? 아버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건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예요. 서윤이 경민을 돌아봤습니다. 여보, 아버님 좀 댁으로 모셔드려.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
서윤아, 잠깐만. 여보. 서윤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경민이 움찔했습니다. 여보, 내일이 계약일이잖아. 지금 이러시면 안 돼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며느리, 내일 계약은 없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오후에 법원에 신탁계약 해지 통보서를 제출했어. 내일부터 병원 소유권은 다시 내게 돌아와. 서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검찰청에 너희 둘 고발했어. 횡령, 배임, 문서위조, 살인교사 미수. 살인교사? 아버님, 지금 무슨 헛소리를. 3일 전 밤 이사회의실에서 내가 한 말 전부 녹음했어. 교통사고로 위장하자고 한 그 말.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너희가 날 늙고 무능한 사람으로 봤을 때 나는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 서윤이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경민이 황급히 서윤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저희를 고발하신 겁니까? 응. 오늘 오후 3시에 제출했어. 아버지, 저는 경민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서윤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저를 노려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아버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법정에서 봅시다. 제가 질 것 같아요? 며느리, 너 지금. 저는 변호사 20명도 고용할 수 있어요. 아버님은 늙고 기력도 없으신데 법정에서 버티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것까지 해보자고. 내가 이길 거야. 후후, 그럼 두고 봅시다. 서윤이 경민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여보, 가요. 여기 더 있을 필요 없어요. 서윤아, 가요. 두 사람이 원장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경민아, 넌 마지막까지 선택을 못했구나.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 아빠도 더 이상은. 그 순간 원장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경민이가 혼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경민아? 아버지, 제가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뭐? 서윤이가 한 일들, 제가 전부 증언하겠습니다. 법정에서요.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경민아, 넌 서윤이 아내야. 배우자는 증언 거부할 수 있어. 알아요. 하지만 저는 증언할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아버지 아들답게 하고 싶어요. 경민이가 제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한심했어요. 저는 경민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꼭 안아줬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정말 고맙다. 경민이 제 품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내 아들이 돌아왔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수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정 씨, 서류 제출 잘 됐어? 네, 어르신. 법원에서 접수 완료했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정식 효력 발생한대요. 고마워. 철수 씨는? 검찰청 고발장도 접수 완료됐습니다. 검사님이 증거 검토 후 바로 수사 착수하신대요. 잘했어. 모두 수고했어. 어르신, 그런데 부원장님은 괜찮으세요? 응. 경민이가 우리 편이 됐어. 정말요? 응. 내일부터는 경민이도 함께 싸울 거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아직 희망이 있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돌아왔어요. 그리고 저는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내일이 바로 최후의 결전일이니까. 새벽 3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경민이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민아, 무슨 일이야? 이 새벽에. 아버지, 큰일 났어요. 뭔데? 서윤이가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경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 회계실에 불이 났대요. 뭐? 방금 경비 아저씨한테 전화 왔어요. 4층 회계실에서 화재 발생했다고. 증거를 없애려는 거야. 지금 당장 병원 가자. 네, 아버지. 새벽 3시 30분 병원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소방차 3대가 와 있었습니다. 4층 창문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르신, 위험해요. 4층에 중요한 서류가 있어. 내가 가져와야 해. 계단을 뛰어 올랐습니다. 숨이 찼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4층 복도는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회계실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늦었어. 이미 늦었어. 그때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박철수였습니다. 원장님, 여기 계셨습니까? 철수 씨, 서류는 걱정 마세요. 제가 어제 전부 백업해서 집에 가져갔습니다. 정말? 네. USB 복사본이랑 종이, 서류 전부요. 저 혼자만 알고 있는 곳에 숨겨뒀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잘했어, 철수 씨. 정말 잘했어. 빨리 나가시죠. 연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소방관들이 불을 끄고 있었습니다. 경민이가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서윤이가 이럴 줄은. 그때 경찰차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형사 2명이 내렸습니다. 방화 신고 받고 왔습니다. 혹시 노진수 원장님 계십니까? 제가 노진수입니다. 원장님,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이 화재가 고의로 발생한 것 같은데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새벽 2시 30분에 며느리 서윤이 회계실에 들어갔다가 5분 후 나온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 직후 불이 났습니다. 원장님, 며느리분이 방화한 게 확실해 보입니다. 체포영장 신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님. 그런데 원장님, 며느리분 지금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경민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서윤이가 새벽 1시쯤 집 나갈 때 큰 가방 2개 들고 나갔어요. 도망칠 준비를 한 거구나. 네. 아마 지금쯤 공항에. 형사가 급히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여기 강남서 이형사. 인천공항 출국 심사대에 한서윤 체포영장 긴급 요청. 즉시 출국 금지 조치 바란다. 새벽에 소동이 끝나고 저는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신탁계약 해지가 정식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법원 앞에서 이수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불 괜찮으세요? 뉴스 봤어요. 응, 다행히 증거는 무사해. 어르신, 지금 법원 안이 난리예요. 왜? 메디컬 캐피탈 쪽에서 변호사 10명 대동하고 와서 항의하고 있어요. 계약 무효는 부당하다면서요. 시작됐구나. 법원 2층 심리실로 올라갔습니다. 복도에 정장 입은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저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강태준, 메디컬 캐피탈 대표였습니다. 노 원장님이시죠? 그렇습니다. 저는 메디컬 캐피탈 강태준입니다. 원장님, 우리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강태준이 저를 빈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원장님, 솔직히 말씀드리죠. 지금 계약 무효 처리하시면 우리 회사는 큰 손해예요.
그건 저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원장님,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400억 드리죠. 뭐라고요? 원래 계약은 300억이었지만 원장님께 400억 드리겠습니다. 대신 계약 진행해 주세요. 400억. 엄청난 돈이네. 거절하겠습니다. 원장님, 이 병원 연 매출이 얼마죠? 100억? 원장님, 나이 생각하시면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제 병원은 팔 생각 없습니다. 원장님, 사업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겐 이 병원이 사업이 아니라 삶입니다. 강태준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법정에서 봅시다, 원장님. 그는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400억. 솔직히 흔들렸어. 하지만 이 병원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신탁계약 해지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노진수 원장님, 신탁계약 해지 사유가 무엇입니까? 수탁자인 제 아들이 병원을 불법으로 매각하려 했습니다. 제 동의 없이요. 알겠습니다. 증거 자료가 있습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이수정이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판사가 검토했습니다. 위조된 동의서, 허위 계약서, 증거가 충분하네요. 신탁계약 해지를 인정합니다. 메디컬 캐피탈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이에 있습니다. 저희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당사자에게 권한이 없었다면 계약은 무효입니다. 기각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진수병원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은 노진수 원장에게 귀속됨을 선언합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정이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어르신, 해내셨어요. 고마워, 수정 씨. 법원에서 돌아와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복도가 너무 조용했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리며 저를 피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6층 원장실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펼쳤습니다. 안에는 사진 여러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사진 속에는 제가 있었습니다. 30년 전 젊은 시절의 저. 한 여성과 함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여성은 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하지만 사진은 너무나 정교했습니다. 마치 진짜처럼. 사진 뒤에 쪽지가 있었습니다. 노 원장님, 이 사진 내일 기자회견에서 공개됩니다. 원장님의 불륜, 비자금 조성, 탈세 의혹 전부요. 원장님이 저를 파멸시키려 하신다면 저도 각오는 했습니다. 법정에서 봐요. 마이너스 한서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들이 마지막으로 이런 수를. 그때 경민이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인터넷 좀 보세요. 왜? 서윤이가 SNS에 글을 올렸어요. 경민이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며느리가 쓴 긴 글이 있었습니다. 저는 진수병원 의사 한서윤입니다. 오늘 저는 큰 용기를 내어 진실을 밝히려 합니다. 시아버지 노진수 원장은 30년간 병원을 사유화하며 직원들을 착취하고 환자들을 속이고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저는 이를 바로잡으려 했지만 오히려 저를 범죄자로 몰아갔습니다. 내일 기자회견에서 모든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글 아래에는 댓글이 수천 개 달려 있었습니다. 대부분 며느리를 응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들이 여론전을 시작했어. 아버지, 이거 완전 거짓말인데. 어떡하죠? 경민아, 진정해. 우리한테 진실이 있잖아.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서윤이 말을 믿고 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정문 앞에 기자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수정이었습니다. 어르신, 큰일입니다. 무슨 일이야? 검찰에서 연락 왔어요. 한서윤 씨가 어르신을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역고소했대요. 뭐? 그리고요. 말해봐. 박철수 팀장님이 제출한 증거 서류들이 위조 의심으로 감정에 들어갔대요. 설마 서윤이가 그것까지? 수정 씨, 진정하고 차근차근 말해봐. 무슨 일이야? 서윤 씨 변호사가 주장하기를 저희가 제출한 회계장부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대요. 그래서 감정에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걸려? 최소 2주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2주면 여론은 이미. 경민이가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한테 진실이 있잖아요. 경민아, 나 이제 지쳤어. 아버지, 72살이야, 경민아. 난 이제 늙었어. 이런 싸움을 계속할 힘이. 그 순간 원장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박철수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원장님,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철수 씨, 원장님, 저를 믿어주세요. 제가 제출한 증거는 진짜입니다. 절대 조작 아닙니다. 알아, 철수 씨. 나도 알아. 그럼 왜 포기하시려는 겁니까? 박철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원장님, 25년 전 제가 교통사고로 죽을 뻔했을 때 원장님께서 밤새 수술하셨죠. 응. 그때 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라. 살아야 한다고요. 저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원장님, 그 말씀 덕분에 저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장님께서 포기하시면 저는 어떡합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아직은 아니야.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야. 미안해, 철수 씨. 내가 잠깐 약해졌어. 원장님, 내일 서윤이가 기자회견 한다며? 좋아. 우리도 기자회견 하자. 네. 진실은 우리 편이야. 그걸 세상에 알려야지. 경민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도울게요. 제가 증언할게요. 고맙다, 아들아. 이수정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지금 당장 기자회견 준비하겠습니다. 응, 부탁해.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청진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진짜 마지막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날 밤 저는 밤새 기자회견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 모든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서울 프레스센터 대강당. 기자들이 200명 넘게 모였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끊임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단상 위에 며느리 한서윤이 앉아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화장한 얼굴에 검은색 정장. 그녀 옆에는 변호사 5명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저는 맨 뒤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경민, 수정, 철수가 제 옆에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오전 10시 정각. 서윤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기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기였습니다. 완벽한 연기. 저는 10년간 진수병원 의사로 일하며 시아버지 노진수 원장님을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이 눈물을 닦는 신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진실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자료가 떴습니다. 조작된 회계장부, 위조된 사진들. 노 원장은 30년간 병원 비자금 총 200억 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부동산 투기, 탈세를 일삼았습니다. 전부 거짓말이야. 저는 이를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노 원장은 저를 방화범으로 몰았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여러분, 진실은 하나입니다. 노진수 원장이야말로 진짜 범죄자입니다. 서윤이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일부 기자들이 환호했습니다. 이사님, 그럼 노 원장을 고발하신 건가요? 네. 오늘 오후에 검찰에 정식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노 원장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제가 알기론 잠적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자들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잠적은 무슨, 여기 있습니다. 강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카메라가 저를 향했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노 원장님. 어떻게, 며느리, 내 기자회견에 날 초대도 안 하고? 기자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기자 여러분, 저는 노진수입니다. 방금 며느리가 한 말, 전부 거짓말입니다. 노 원장님, 증거가 있으세요? 물론입니다. 이수정이 단상으로 올라와 노트북을 연결했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여기 보시죠. 이건 지난 3년간 진짜 회계 장부입니다. 엑셀 파일이 화면에 떴습니다. 빨간 글씨로 표시된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47억 원이 허위 계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받는 사람은 허준 메디칼 솔루션 대표 장민호. 기자들이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민호는 바로 제 며느리 한서윤과 불륜 관계입니다. 거짓말. 그건 조작입니다. 조작이라고요?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호텔 CCTV 캡처 사진이 나왔습니다. 서윤과 장민호가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에 타는 모습. 이건, 그리고 이건 며느리와 장민호의 통화 녹음입니다. 스피커에서 서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민호야, 이번 주 금요일까지 30억 더 빼낼 수 있어. 늙은이는 아무것도 몰라. 매일 같은 소리만 반복하고 다음 달에 요양병원 넣을 거야. 그럼 우리 자유야.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서윤을 향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건 불법 녹음입니다. 증거 능력이 없어요. 불법 녹음이든 뭐든 진실은 진실입니다. 서윤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노 원장, 그렇다면 당신의 불륜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변호사가 사진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30년 전 젊은 저와 낯선 여성의 사진. 이 사진 보십시오. 30년 전 노 원장의 불륜 현장입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사진 속 여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중요합니까? 당신 아내가 아니잖습니까? 맞습니다. 제 아내가 아닙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제 누나입니다. 30년 전 그날 제 누나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진은 장례식장에서 찍은 마지막 사진입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누나 얼굴을 이렇게 조작해서 불륜으로 몰다니. 며느리, 당신 정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경민이가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노경민, 노진수 원장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한서윤의 남편입니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서윤 씨, 이제 그만합시다. 제가 전부 증언하겠습니다. 경민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난 3년간 제 아내 한서윤은 장민호와 공모하여 병원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저는 알면서도 눈 감아줬습니다. 경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비겁했습니다. 아내가 무서웠고 제 자리를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여보, 입 닥쳐. 그리고 서윤 씨는 제 아버지를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제거하려 했습니다. 저도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강당이 난리가 났습니다. 기자들이 서윤을 향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이사님, 정말입니까? 살인 교사를 시도하신 겁니까? 장민호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서윤이 마이크를 낚아챘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저들이 저를 모함하는 겁니다. 저는 피해자예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그때 강당 뒤편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 단정한 인상. 그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왔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지? 그 남자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제 이름은 김태우입니다. 저는 15년 전 노진수 원장님께 아버지 목숨을 구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를 기억했습니다. 15년 전 말기 암 환자. 모두가 포기했지만 저는 12시간 수술 끝에 살렸던 그 환자의 아들. 그리고 저는 3일 전 한서윤 씨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노 원장님을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다치게 하라고 5천만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거짓말.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김태우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한서윤 씨와 제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그리고 계좌이체 내역입니다. 스크린에 증거들이 떴습니다. 선명한 문자 메시지들. 김태우 씨, 일 잘 처리하시면 5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사고로 보이게 해주세요. 죽이지는 마시고 다치게만. 하지만 저는 할 수 없었습니다. 15년 전 노 원장님께서 제 아버지를 살려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은인을 해칠 수 있겠습니까? 김태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원장님,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진실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김태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맙네, 태우 씨. 정말 고마워. 그때 강당 뒤에서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형사 4명이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한서윤 씨 횡령, 배임, 방화, 살인교사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서윤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안 돼. 저는 아무 잘못 없어요. 이건 다 음모예요. 하지만 경찰은 수갑을 채웠습니다. 차가운 금속 소리가 울렸습니다. 노진수, 당신이 저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아니야, 며느리. 내가 내 스스로 선택한 길이야. 나는 그냥 잘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서윤이 끌려나가며 울부짖었습니다. 기자들이 미친 듯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강당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와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서윤이 경찰차에 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끝났어. 정말 끝났어. 경민이가 제 옆에 섰습니다. 아버지, 응? 제가 정말 한심했죠? 아니야. 넌 용기를 냈어. 그걸로 충분해. 경민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천천히 다시 시작하면 돼. 우리 둘이서. 네, 아버지. 이수정과 박철수가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해내셨어요. 원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니야, 너희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김태우도 다가왔습니다. 원장님, 제가 늦지 않았죠? 아니, 완벽한 타이밍이었어. 태우 씨 아버지는 잘 계시지? 네, 덕분에 건강하게 잘 지내십니다. 다음 주에 아버지 모시고 원장님께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그래, 꼭 그러렴. 프레스센터를 나왔습니다. 밖에는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여보, 다 끝났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 그 속에서 부인이 웃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병원으로 가실 건가요? 아니, 경민아. 네, 나 이제 은퇴할 거야. 아버지, 저는 경민을 바라봤습니다. 이젠 내 차례야. 병원은 내가 맡아. 하지만 제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천천히 하나씩 배워가면 돼. 아버지, 그리고 경민아. 네, 의사가 되는 게 두렵다면 의사 말고 다른 길을 가도 괜찮아. 경민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래도 괜찮으세요? 응, 내 행복이 가장 중요해. 병원은 이수정 실장이 경영하게 할 거야. 저요. 응, 내가 제일 유능하고 정직하니까. 하지만 저는 할 수 있어. 내가 믿어. 수정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저는 모두를 둘러봤습니다. 경민, 수정, 철수, 태우. 제 곁을 지켜준 사람들. 다들 고생 많았어. 정말 고마워. 그날 오후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진수병원 한서윤 이사 긴급 체포. 47억 원 횡령 혐의. 노진수 원장 무혐의 확인. 며느리의 무고였다. 댓글창이 뜨거웠습니다. 노 원장님 진짜 대단하시다. 72살에 저런 용기를. 존경합니다. 며느리 최악이네. 은인을 저렇게 배신하다니. 노 원장님 같은 분이 진짜 의사다. 저는 휴대폰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싸움이 끝난 후 노진수는 어떤 선택을 할까? 병원으로 돌아갈까? 아니면 저는 40년 전 그 자리로 돌아가려 합니다. 처음 청진기를 목에 걸었던 그곳으로 2025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한서윤에 대한 최종 선고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방청석 맨 뒤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들었습니다. 피고인 한서윤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다. 횡령, 배임, 방화, 살인교사 미수.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 서윤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예전의 그 당당함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퇴정하기 전 그녀가 잠깐 저를 돌아봤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원망하는 눈빛. 아니, 후회하는 눈빛인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제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경민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판결 들었어? 네. 7년이라니. 법이 정한 거야. 우리가 어쩔 수 없어. 경민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경민아, 너한테 줄 게 있어. 경민과 단둘이 카페에 앉았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경민이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채.
그리고 통장에 10억 원. 내 거야. 아버지, 저는 받을 자격이 아니야. 넌 내 아들이야. 그리고 넌 용기를 냈어. 그걸로 충분해. 경민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의사가 되고 싶지 않아요. 수술이 너무 무서워요. 알아. 그래서 이 돈으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에 제가 하고 싶은 일이요? 응. 의사 말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경민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사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요. 그림? 네. 의대 가기 전에는 미대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버지 실망시킬까봐. 경민아, 저는 경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그림 그려. 늦지 않았어. 정말 괜찮으세요? 응. 내 행복이 제일 중요해. 경민이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진수병원 6층 이사회실. 임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저 노진수는 오늘부로 진수병원 모든 직책에서 은퇴합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병원장은 이수정 기획실장이 맡게 됩니다. 수정이가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어르신, 하지만 저는 수정 씨, 자네가 제일 적합해. 내가 3개월간 지켜봤어. 자네는 정직하고 유능하고 무엇보다 환자를 진심으로 생각해. 하지만 부탁이야. 이 병원을 부탁해. 수정이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르신.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이사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50년간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이 복도를 수없이 걸었던 날들, 환자를 살리고 눈물 흘리고 기뻐했던 순간들. 이제 정말 끝이구나. 72년. 참 길었네. 여보, 보이세요? 우리 아들 이제 행복하대요. 그림을 그리면서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여보, 다 끝냈어요. 이제 당신 곁으로 가도 되겠죠?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 어딘가에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어느 날 갑자기 투명인간 취급받는 분들. 하지만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힘이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월이 쌓인 만큼 지혜와 용기가 더 깊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